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6.25인데요. 야, 역시 문재인답게, 역시 민주당답게 사고를 다 같이 치고 있습니다. 자, 6.25 날은 맨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북한이 침략한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걸 짚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 태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 메시지의 골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끝나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말이죠. 오늘 책을 한 권 추천했는데 6.25는요. 미중 간의 대리전이다. 이러한 책을 추천하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6.25 남침이 아니라는 얘기죠. 북한의 이 6.25 전쟁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 점을 좀 대대적으로 짚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짚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역시 세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요. 이제 내년 총선 한 10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장관에 대해서 이 막말 망언을 퍼붓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원희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의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 이 한동훈 장관을 지금 이 저격하고 나선 그 내용을 그 이유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의 무능한 무식한 안보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접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무능한 그야말로 안보 무방비탄으로 만들어놓은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반드시 다시 한번 심판의 기회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영업사원 이러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방 제대로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 성과를 올렸는데요. 사우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건져냈어요. 50억 달러짜리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요. 6조 4천억 규모의 수주를 지금 다 받았습니다. 자, 이 사우디 최고의 이 석유 국영회사인 아람코로부터 말이죠. 사우디 동부에 있는 주네빌 지역에 짓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이거를 갖다가 우리 현대에서 이거를 수주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2의 중동 붐이 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역대 규모로 따지면 우리 해외 건설 수주의 7번째 수주고요. 사우디에서만 따지면 최대 규모의 수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년도 이 건설 수주 규모를 이미 이제 이번 사우디 수주를 통해서 벌써 초과 목표 달성을 했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이런 이 메시지, 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민주당 문제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사우디 수주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사우디 수주 내용을 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제 방송 목소리 잘 들리죠? 예. 아까 무슨 유튜브에서 뭐가 잘못됐나 봐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왔는데 잘 들리시면 한 번만 더 일자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릴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보았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말이죠. 우선 이제 윤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수주 어마어마한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주 실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대통령실의 입장문,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런 취지, 내용, 바른 내용, 이 수주와 관련해서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즐거운 소식이에요. 이건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흥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를 한 내용인데요. 이 액수로 따지면 사우디에서 50억 달러, 6조 4천억 규모인데 이 프로젝트는요,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에 있는 주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주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의 바라카 원전, 그리고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이어서 역대 7번째로 큰 대규모 수주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후 9년 만에 5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 수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수주를 통해서요.
바로 어제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이 총 137억 달러였는데요. 이것은 작년 상반기 수주 실적인 120억 달러보다도 무려 1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된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말이죠.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영업사원 이뤄야 이렇게 띄우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좀 누비고 다니는데 이 말이 실제화됐다.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된 아주 최초의 큰 사례가 아닌가. 물론 뭐 이번에 이제 불란서 가서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고요. 그리고 뭐 베트남에서 무려 MOU를 갖다가 111건이나 했기 때문에 이 영업사원 1호 실적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수주를 계기로 해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서 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오늘 정부 당국에서도 좀 이제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 당연하겠죠. 뭐 워낙 큰 사안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실에서도 이 뭐라고 이제 입장을 내놨냐면은요, 대통령 홍보소실에서 내놓은 입장인데 2014년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다. 작년 11월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와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상 외교의 성과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수주는요, 작년 11월 달에 이 사우디 왕세자 방한할 때 체결된 MOU, 이게 이제 40조 원 규모의 MOU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젝트라는데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요. 이번 수주를 계기로 해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을 만들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관계는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그리고 기업은 원팀이 되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6조 이 아미랄 프로젝트인데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플랜트 패키지 1하고요. 플랜트 패키지 4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서명식에는요. 원희룡 장관하고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그 다음에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그 다음에 파트리크 푸얀 토탈 에너지 CEO 등이 참석했고, 그래서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요. 사우디 이제 이 국영 석유회사 이 아람코가 추진하는 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이고요. 이번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역대 사우디에서 지금 수주한 최고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현대건설 이번 이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낳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은요, 이 본 프로젝트를 설계, 구매, 건설 이런 공사의 모든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지금 수주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대건설 측에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요. 현대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설계 조달, 시공의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 최근 정부 차원의 경제 외교를 통해서 양국 간 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됐기 때문에 아미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사우디 지역에서 K건설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윤 대통령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이런 공언, 약속, 대국민 약속 이후에 처음으로 수주한 메가 프로젝트라 이런 쯤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제2중동범 조성을 위해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지금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중동 진출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장관도요,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번 수주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고, 향후에도 네옴시티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 수주를 위해서 원팀 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HD 현대에서도 사우디에 말이죠. 선박용 엔진 공장을 착공하고 향후 엔진 기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센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이 힘센 엔진을 우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 말이죠. 사우디가 아주 뭐 대대적으로 대성공 작품을 내놓은 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낭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사우디 수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전략, 이런 걸 이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불쾌한 뉴스인데, 이거 뭐 그런데요. 불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5년 내내 보여준 게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쩔쩔매는, 그리고 김정은한테 망언을 듣고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죠? 지나가는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에도 꼼짝 못하잖아요. 그 문재인, 5년간 우리 국민에게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주었던 문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6.25 남침 73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6.25 이 전쟁, 북한은 이게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고,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거야 뭐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도 말귀를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날에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 책방 주인을 하고 있잖아요. 양산 책방 주인을 하려면 이게 제대로 된 책방 주인을 해야 되는데, 역시 2년 전에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의 모습, 5년 전의 문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리고 안보정책 무너뜨린 거,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 오늘 말이죠. 이 그동안에 나와 있는 책 1950 1950 미중 전쟁, 이거는요 KBS가 만든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1950 미중 전쟁은 KBS 다큐 인사이트 팀이요 2021년도 6월 25일 날 발행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계 패권을 두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신냉정 체제라고 할 정도로 국제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전초전으로 한국 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 만든 책이 1950 미중 전쟁입니다. 자, 이런 책을 갖다가 오늘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있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는 미중 패권을 위한 국제전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을 트위터에 올려서 홍보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재인의 이 시각, 여러분들 강하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은요, 1950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한 후에 이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트위터에 올린 글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제가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 미중 전쟁, 73주년 6.25, 참혹했던 동족 3잔의 전쟁을 기념하는 이유는 비극의 역사를 뼈저리게 교훈 삼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결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6.25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동족 산잔의 전쟁이야. 동족 산잔을 누가 했는데요? 북한이 한 거예요. 예.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돼. 이거 북한 때문에 생긴 전쟁. 예?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의 이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역사적인 건 팩트잖아요. 요거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6.25 뭐라고 그래요? 북한은 이건 한국이 한 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요거의 절반 맥락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950 미중 전쟁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시원부터 전정 협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 운명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보는 다큐멘터리 같아서 시각자료와 함께 쉽게 읽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이죠. 국제전? 국제전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국제전이기 이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전쟁의 시작이 바로 북한 때문에 김정은이가 스탈린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을 꼬아서 만약에 이 중국을 갖다가 이제 스탈린하고 중국 못했던 걸 부추겨 가지고 불법적 침략을 한 것이 6.25 전쟁인데요. 이런 얘기가 싹 빠지고 미중 간의 그냥 대리전이다. 예, 그래서 이 미중 대리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북한이 자기네 이 남침, 이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 미중 간의 대리전이야, 요렇게 주장해 왔어요. 이게 바로 운동권식 전쟁관입니다. 미소 대리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이건 문재인 다운 거예요. 문재인 다운 거. 자, 그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또 이제 쓰고 있느냐? 한국 전쟁에 작용한 국제적인 힘이 바로 대한민국의 숙명 같은 지정학적 조건입니다. 이 지정학적 조건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일 것입니다. 6.25의 날에 6.25를 다시 생각하면서 책을 추천합니다. 요렇게 지금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미중 대리전이라는 말은요, 이 운동권에서 가지고 있던 프레임이고요. 이거는 북한의 프레임의 절반에 해당돼요. 왜? 자기네 이 남침의 책임성을 부인하는 이 작전을 쓸 때 미중 대리전이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역사관은 북한의 역사관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문재인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느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고를 치고 있어요. 민주당도 오늘 이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 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고 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는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요, 73년 전 오늘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에 발발했다. 분명하게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오늘 페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유 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들이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트루만 대통령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참전을 결정했고, 그 당시 178명을 포함해서 유엔군 195만 명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달려왔고, 그리고 3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실종 부상, 이 피해 실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북한의 이 침략, 이 사실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여해야 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게 균형 잡힌 논평이고 대통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민주당.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오늘 이 발표한 이 메시지를 보면은요, 북한에 대한 이 비판은 한마디는 나왔지만은 북한의 남침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거꾸로요, 정부 공격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를 바란다. 자, 긴장 책임론을 우리 윤석열 정부로 두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이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민주당 이거 내년에 심판해야죠.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께 더 덧붙이면은 결국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론이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나온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바람을 일으킨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거는 아직까지도 바람 선거 성격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동훈 바람이 부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력으로는 못 막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변호사하면 망한다. 이러한 엉뚱한 이 프레임을 씌워서 한동훈 장관 이 네임밸류를 이 네거티브로 만들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불게 될 바람에 대해서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차단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냐.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내년에 총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서 이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을 가능한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아주
치졸한 이 꼼수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민주당이 한 장관을 상대로 해서 1년 내내 허위 사실로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훈수를 두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장본이 누구냐? 김원희 민주당 의원인데요. 지난 22일 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보면은요, 현재 보이는 행태를 보면 한 장관이 변호사를 할 수 있겠냐? 망할 것이다. 누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냐? 개업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정치길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장관 퇴임한 후에 변호사 개업이 시지 않을 테니 바로 내년 총선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 장관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국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조국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야 한없이 안쓰럽고 청년들이나 대선에 미쳤을 영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김원희는요,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김원희 저는 뭐 이름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이라서 이게 누군가 하고 이 사이트를 찾아봤더니요, 68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뭐 55세구만요. 전라남도 고향이 신안이고요. 저 성균관 대학을 나왔고 21년도 6월에 민주당에서 홍보소통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이 홍보소통위원장?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악담 막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인격을 폄하하는 사람이, 야, 이게 소통위원장 기가 막힌 거죠. 예, 수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한 장관의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요, 조홍천 의원도 지난 22일 날 MBC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출마 선거와 관련해서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딱 보고 나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한 장관은 나가실 거다. 지금은 100 곱하기 10, 1000%나 나간다. 이렇게 나는 장담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예, 지금 현재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악담 막말과 관련해서 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동안에 가짜뉴스만 하더니 이게 안 통하니까 지금 이제 훈수 쓰는 전략으로 바뀌는 거냐. 이런 이제 비판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는요, 이번에 이제 이 김원희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 검찰에 있을 때 말이죠. 한 장관이 뭐 이 재벌, 정치인, 법조계 그야말로 앞뒤 안 가리고 엄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강자들하고 적치다가는 나중에 변호사 못할 거야. 이런 말을요, 검사 내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하면서도 자리를, 저런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만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명예훼손적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을 심판할 소재는요, 쌓이고 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